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법정 12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남아있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의재판 대본을 통해서 나일진의 피해자 그리고 홍길동 가해자에 대한 재판 과정을 쭉 한번 시나리오대로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수업은 강의용 PPT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미 출력해 놓은 학습지를 가지고 학습지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 모의재판 피고인 홍길동에 대한 재판이 있었죠. 어떻게 판결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은 작년에 판결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놔 봤는데요. 선배는 이렇게 생각해서 판결 내용 읽어볼게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선 홍길동의 행동은 학교폭력에서 피고인은 학교폭력에 해당되며 피고인은 유죄이다. 하지만 옳지 않은 행동을 고치고 한 피고인의 행동에서 고의성이 없어 보인다. 학교 봉사 등의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 이유는 옳지 않은 친구에 대해 이를 고치고자 한 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러나 폭력행위는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꼭 져야 한다라는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누군가를 어떤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사법권이거든요. 그거는 판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친구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벌 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학칙을 위반했으면 학교에서 결정을 해서 벌을 줘야 돼요. 개인적으로 어떠한 죄를 벌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입법부가 만든 법에 따라 사법부가 범죄에 대한 형벌을 판단하는 거죠. 사법부. 그래서 판사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양심에 따라서 올바르게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홍길동은 나일진의 잘못된 행위를 고치고자 직접 나섰는데 이것이 또한 폭력을 유발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문학법정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교재 30쪽부터 함께 합니다. 보통 이 시간에는 문학법정을 만들 때 첫 번째는 사건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찰 또는 검찰 수사관이 되어서 수사활동을 도서관에서 하게 됩니다. 먼저 알아보면요. 검찰 수사관은 수사의 주체인 검사를 보조해서 현장에서 각종 문서를 정리하고 생산하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확인해서 조사한 사실을 기록한 조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검찰에 나가서 참고인 진술을 했어. 그러면 검찰이 불러서 가서 검찰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 검찰 수사관이에요. 또 나아가 피고인과 관련된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인 조사도 하고 또 이런 검찰 조사관이 작성한 조서는 재판을 청구하는 이유가 되어서 유죄를 주장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물론 이때 검찰 조사관이 강압적으로 하거나 협박을 해서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면 범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숨길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어요. 검찰의 말에 따라서 모든 것을 따라가지 갈 필요는 없어요. 자기 보호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 보호. 자기 변론도 하는 게 기본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학교에 계셔서 아마 여러분들과 선생님은 도서관으로 갈 겁니다. 왜냐고요? 책 속에 죄를 찾아야 되니까요. 먼저 진선여자중학교 도서관을 압수수색하고 저마다의 기억과 책 속의 내용을 찾아 크고 작은 죄를 찾아봅니다. 그렇게 찾아서 피의자와 피해자, 죄를 지은 사람과 행위에 피해를 본 사람을 구분하고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 행위인지 찾아 법정에 죄를 세우는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조사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선생님이 정리해 놨는데 한번 볼까요? 죄를 지은 피고인의 성명, 또 피고인의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등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정해져야 되지. 피고인 없이 누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 죄값을 물을 수도 없잖아요. 죄는 사람이 짓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무슨 죄를 이렇게 지었다. 그래서 죄명은 이거다 라고 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게 죄 지은 공소사실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문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입법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A라는 죄를 지으면 그 A라는 죄에 대한 벌을 뭐 징역 몇 년에 처한다라는 법조문이 없으면 그 죄를 벌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는 있어도. 왜냐면 판사도 자기가 판단하는 몇 년을 선고한다. 그 죄값에 죄 지은 죄값을 이렇게 정하는 판사도 법률에 의해서 죄값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법률에 특정한 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 벌 줄 수 없어요. 대신에 국회나 행정부에 이러이러한 죄를 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소사실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문을 찾으셔야 되고, 만약 모르면 자신이 생각하는 죄명을 또 죄의 대가를 우리가 정하면 돼요. 우리는 전문적으로 배운 판검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공소사실에 있어서 특정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가능한 한 교과서에 책에서 찾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시, 장소, 방법 등을 해서 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우스의 위험한 사랑 에우로페라의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는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시내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제우스가 소로 변해서 아리따운 여성을 그 여자가 에게 동의받지 않고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납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속여서 데리고 가는. 한번 읽어보죠. 포키니아 왕 아케르노의 외동딸 에우로페는 시녀들과 함께 강가에서 꽃을 따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우스의 눈에 꽃을 따는 에우로페의 모습은 견딜 수 없도록 예뻤대요. 혼잣말을 하죠. 제우스가. 인간의 딸이 저토록 아름답다니 견딜 수가 없구나. 제우스는 에우로페가 소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뭐 나쁜 죄를 지으려면 속일 사람을 먼저 알아야 되나 봐요. 그리고 제우가 아니라 제우스는 곧바로 잘생긴 남자 소로 변해서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물론 에우로페는 소에게 다가섰겠죠. 어머나 저기 예쁜 소가 있네. 어쩌면 저렇게 늠름하고 잘생겼을까. 에우로페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눈부시게 흰색을 가진 수소의 보석처럼 빛나는 뿔을 바라보며 무척 좋아했어요. 더구나 수소의 표정이 위협적인 구석이라고는 없었어요. 처음엔 조금 겁을 먹었던 아름다운 여성 에우로페가 손짓하자 소는 에우로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서 소는 누구의 변신이죠? 제우스. 어머 나더러 타라는 건가 봐. 안 돼요. 공주님 위험해요. 옆에 있는 신하가 말렸어요. 그러나 흰 수소의 아름다운 등에 아름다운 마음에 끌린 에우로페는 두려움을 참으며 장난삼아 수소의 등에 올라탔고 그 순간 수소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바닷가로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공주님 돌아와요. 신하는 외쳤지만 이미 늦었죠. 시녀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외쳤지만 수소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다로 헤엄쳐 갔어요. 소로 변신한 제우스는 이야기합니다. 어때? 내 수용 솜씨가 생각보다 빠르지? 기분이 상쾌하지 않아? 제우스는 혼자서 신이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에우로페는 파도에 젖어서 오들오들 몸을 떨며 수소의 긴 뿔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제우스는 에게의 바다를 건너 그녀를 크레타 섬으로 납치해버렸어요. 여기서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제우스는 에우로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마음껏 사랑을 나눴고 이들 사이에서 크레타의 왕 미노스와 그의 형제 라다만티우스와 사르페논이 태어났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죄를 지은 사람 누구죠? 제우스예요. 제우스는 특이상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인공이죠. 신이죠. 헤라의 남편이죠. 죄명은 아름다운 녀석 에우로페를 납치했어요. 그리고 납치를 하기 위해서 에우로페가 좋아하는 소로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성의 의도를 가지고 여성의 환심을 사는 일련의 사기 행각을 벌인 거죠. 자, 그렇다면 공소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문학작품 속에서 범죄 사실을 찾아 그 범죄 사실을 공소장으로 어떻게 쓰는지 선생님이 적었는데 한번 보세요. 공소사실 공소장이에요. 지은죄를 구체적으로 찾아 정리하는 것인데요. 제우스는 시녀들과 강가에서 꽃을 따며 놀고 있는 포케니아 왕 아르케노의 외동딸 에우로페를 납치했어요. 크레타 섬으로 납치해서 데리고 갔어요. 이때 제우스는 에우로페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자 묻거나 에우로페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납치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특히 에우로페가 소를 좋아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한 여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이 직접 소로 변해서 에우로페에게 여기 밑줄 좀 그어줘야 돼. 의도적으로 접근했어요. 죄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죄질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고 무겁겠죠?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소를 탄 에우로페를 크레타 섬으로 납치하고 납치 후에는 사랑을 고백하고 아기를 낳고 만약에 에우로페가 왜 납치 사실에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제우스는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항하면 죽음뿐일지도 몰라요. 그죠? 그냥 아주 미약하고 힘없는 그런 에우로페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강압에 의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선생님이 아래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이때 에우로페는 납치 사실에 대한 저항을 하지 않은 것은 제우스가 가진 신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상황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강압에 의한 사랑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죠? 강력한 지위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납치했어요. 그죠? 제우스는 강력했으니까요. 또 한 여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서로 변신하는 의도를 가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사기죄. 신이라는 강력한 지위와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사랑을 강요, 압박하는 일종의 보면 성범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우스는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제우스만큼 이렇게 여성에게 나쁜 짓을 하는 신은 없어요. 그죠? 거의 이런 말씀 드리기 참 그렇지만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나오는 제우스는 신 벌 주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는 다 데리고 오고 그러는 걸 보면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공소장을 이렇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잘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법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건을 하나 찾아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선생님은 한 가지 샘플을 줄 거고요. 그 샘플에 대한 과제도 여러분들에게 줄 거예요. 다음 시간은 33쪽인데 그죠? 33쪽 별주부전 이야기인데 이건 좀 복잡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미 한번 별주부전 얘기했잖아요. 자라가 무트로 올라가서 토끼에게 거짓말을 해서 토끼의 간을 뺏으려고 했고 토끼도 살아나기 위해서 용왕에게 거짓말하고 내 간은 널려있어. 나무 위에 널려있어. 그러니까 무트로 올라가야 돼. 그러고 도망가고.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과가 진행이 되는지 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그 제우스의 위험한 사랑 에우로페를 소로 변신한 제우스가 데려간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32쪽에 수사에서 알아야 될 것은 미란다 원칙,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또 그 피의자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알려줘야 돼요. 32쪽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29쪽 법정 재판의 흐름을 눈에 한번 익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문학법정 재판을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